네, 시사정담 3인 3색 6월 26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 3라운드 슈퍼위크 첫날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첫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데뷔를 앞두고 지금 최종 점검에 몰두해 있는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 3라운드입니다. 그래서 1, 2라운드에 이어서 3라운드가 이제 슈퍼위크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이번 주에 또 상당히 집중돼서 야당은 이 세 분의 어떤 그 후보자들은 반드시 이 임명 제청이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야당은 지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그 다음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 그 다음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이 세 사람은 현장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진 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일부 여당 의원들도 좀 심정적으로 그런데 동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는 없습니까? 후보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제 초기에는 김상곤 후보의 의혹이 크다, 너무 표절 문제가 크다, 심각하다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김병준 전 부총리죠. 전 부총리가 출소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정치 공방화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출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조금 한데, 송영무 국방, 그 다음에 조대엽 고용노동부 이쪽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청와대에서도 혹시 추가 낙마자 때문에 상당히 긴장되는 분위기죠? 예, 당연히 이제 추가 낙마자는 그만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만큼 이제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에 대해 신경이 이제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인사청문회와 어떤 국회 정상화 추경을 포함한 연결을 시키면서 이 세 분에 대한 적절 조치시 추경에 협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뭐 이야기는 그렇게 했는데 이 뒤에 추경에 협력하겠다의 방점이기보다는 앞에 세 사람을 에 대한 조치를 하라, 그거에 방점이 있다고 봐가지고 뭐 그런 점에서는 세 사람을 낭만을 시키고 나서 과연 협조를 할지 그 부분은 또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일단 우은식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굉장히 섭섭함을 토로했었는데,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정의당과만은 어떤 추경 심의 들어갈 어떤 제출을 취했었죠. 근데 국민의당이 이제 어제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그거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모두가 이렇게 내년 지방선거가 이렇게 한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현재 어떤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고공행진하는 그 상황, 그리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70%도 아직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국을 주도하는 상황 자체를 어쨌든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절감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정권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을 훼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양당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어떤 전국 분석을 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그 문재인 정부한테 좀 위기라면 위기고 어떤 긴장이면 긴장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실히 인사청문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낙마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또 본인이 약속한 부분도 조금 비겁거리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게 또 국회 운영에도 바로 연결되지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네. 근데 좀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은 게 정의당까지 네. 이 송영무, 조대엽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그렇게 되면서 이 두 후보에 대해서는 야사당이 공조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이 의석수가 작아서 원내대표 효동이나 이런 데 끼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스피커 역할은 톡톡히 해주고 또 국민들한테 상당히 어떤 정부 여당을 엄호하는 그런 좋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정의당마저 저렇게 나오겠냐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정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봐집니다. 어쨌든 간에 인사청문회 전에 어떤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는 열릴 수밖에 없고 과연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이 해명이 어느 정도 국민 여론에 영향을 줄지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내정하고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청문회를 거치면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까지 한 두 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이게 문제 제기를 했다면은 마냥 이렇게 국민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면 돌파할 수는 좀 없을 수 있는 한계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청문회가 끝나봐야 그것이 이제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청문회가 끝나면 이렇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직접 아마 판단하는 인사권자로서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득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부분들이 이게 저희들로서는 주목하는 지점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송영무 국방 같은 경우에 28일 날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출국을 하시죠. 예.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에 가서 돌아오는 기간까지는 또 상당히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내 어떤 외교 무대에서 특히나 첫 정상 외교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계속 이 문제가 논란거리가 된다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총리가 좀 나서서 인면제청을 철회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 오찬이 있었습니다. 총리하고 정례 회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전년부 물러날 생각이 없고 특히 송영무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은 전부 다 사전 검증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이고 문제가 없다고 넘어갔던 문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는 여지를 밝히고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쉬운 점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 제기 부분들은 사실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된다면 어느 쪽 말이 맞는가. 만약에 송영무 후보자 말이 맞고 그걸 이렇게 검증해서 문제 제기돼서 다 살펴봤는데 이상 없더라. 장관이 되는데 지장이 없다고 청와대가 판단할 정도로 이 팩트 체크에서 아님이 밝혀졌다면은 또 그건 그대로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내정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거기 인사청문회에서 그냥 서로 간의 주장에 그치지 말고 정확한 그 이 수사기관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의 발표가를 모아서 그런 자료를 모아서 청와대에서 그 문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신뢰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뭐 그 부분은 결국은 지금 이제 어떤 가치 기준, 판단 기준 이런 문제까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부분이 이 부적절 내지는 위법성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제 또 달리고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 이보다는 그 28일 전에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 국정 로드맵을 갖다가 1차 그 보고를 한다 그러죠. 예. 이게 그 100대 가제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이 국정 운영에 그리고 추경 부분도 상당히 지금 이 문제에서 이렇게 옆으로 좀 비켜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그 인사청문회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말 국민적인 그 많은 기대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속히 그 내각 구성을 끝내고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이 평가받고 검증받고 이 되도록 하는 그걸 아마 모두가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또 만만찮은 어째 말하면 국제 무대의 첫 데뷔인데 이 한미 정상회담 정상외교가 지금 이제 바로 코앞에 이제 닥쳤습니다. 최종 점검에 뭐 몰두하고 있다면서요? 일정도 잡지 않고. 지금이야 당연히 이제 뭐 남아있는 의안들 그러니까 목표점을 정확하게 타깃을 잡고 가는 상황인데 현재 들리는 얘기는 뭐 특별하게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오늘 뭐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게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친밀감을 높이는데 뭐 여기에다 목표를 두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의제가 될 수 있는 게 발표한 게 한미 동맹에 더 많은 협력을 갖다가 하는가, 북핵 문제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뭐 이런 부분들이 의제에 오른다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습적인 사드라든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한미 FTA 이런 부분에서도 이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이렇게 그 긴장되고 있다는데. 근데 이제 미국 조야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어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돌광성이랄까 조금 어떤 그런 그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상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하게 말하면 무례하다고 할 정도로 거칠게 나가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국회의 여야가 이 환영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국회에서 이 초청해서 연설을 듣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와중에 사드는 동맹의 혈증이라는 식으로 또 압박도 하고 뭐 이런 그 흐름들이 공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첫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거친 분위기로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밝힌 대로 신뢰를 쌓고 친밀감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해가지고 웃으면서 공동 커뮤니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미 상원 의원 그 중진들이 한미 정상이 사드 완전 배치 촉진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일종의 좀 압력이죠, 이거는.
실제 뭐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보다는 하나의 압력인데 아직은 이제 한국 정부는 이렇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 정부의 어떤 합의상 한미 간 합의상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제 삼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러시아의 어떤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본래 올해 연말까지 사드 그 발사대 한 기만 배치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그 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을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보고받았다. 그 좀 숨은 의도가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왜 그 갑자기 그 6기를 들이오고 2기를 그 배치하는 걸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일부에서 반발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들은 그 우리 쪽 정상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그건 우리 내부에 어떻게 보면 그 전 정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문제 삼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드 문제가 거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론이 된다 하더라도 좀 원칙적인 원론적인 수준에서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후에 이제 추후에 그거로 넘겨지지 않겠냐 과제로 넘겨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태권도 그 팀을 이끌고 온 장웅 북한 그 IOC 위원회한테 평창 동계 올림픽 그 공동 개최와 그 단일팀을 갖다가 그 제안했죠. 마치 이 예전에 미국과 중국이 그 이렇게 냉전 시대 때 핑퐁 외교, 탁구를 통해서 서로 했던 그런 걸 좀 이렇게 연상시키는데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뭔가 그 남북 관계 또 북핵 문제에서 이렇게 긴장 일변도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좀 세판짜기 뭐 이런 부분 또 시동이 좀 핵심은 이제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임 정부 오바마 정부가 가진 전략적 인내 이게 불관여 정책이거든요. 북한 핵 문제 예. 불관여 정책인데 트럼프 대통령 관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겠다는 뜻을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관여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관여하도록 만드는 데 아마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또는 트럼프 정부 요 임기 기간 동안에 대북 정책의 기본 판이 이제 그려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하여간에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 정상외교의 문재인 대통령의 데뷔전이 정말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외교 안보적 차원 그리고 국제 경제적 차원에서 든든한 어떤 이 틀이 갖춰지고 이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갖다가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이 다음에 보다 더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그 74.2%로 2주 연속 약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이 74.2,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은 1.4%, 부정이 18.6, 1.2% 올랐는데 그래도 74.2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죠. 사실은 이렇게 집권 초기에 이렇게 이제 높게 나온 부분들, 집권 초기에 했던 국민적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도 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야권,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한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정당 지지도 부분들이 더 이제 야당이 더 답답하게 숨통이 막히는 부분들인데 뭐 선거 국면으로 가면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진영 간 대결을 가면서 이렇게 좀 더 높게는 나오겠지만은 현재 국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야당들로서는 굉장히 숨통이 막히는 지지율입니다, 이게. 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이제 지지율이 53.6%로 유례 없이 높은데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다고 하기보다는 야당에 대한 반발, 그다음에 야당이 어떤 이 대선에서 패배했는데도
계속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새 정부에 대해서 협조하거나 어떤 그런 국정 운영에 동참하기보다는 발목 잡는 것으로 비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여당이 조금 더 역할을 잘하라는 어떤 그런 격려성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것은 이 민주당이 조금만 이런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국정을 잘 못 끌어가고 국회에서도 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 대선 구도가 이렇게 41대 한국당 24, 그다음에 국민의당 21. 이렇게 이제 그 구도 자체로도 사실상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은 굉장히 숨통이 막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국민의당은 호남에서도 패배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건데, 현재 어떤 지지율 추세라든가 여러 부분 봤을 때는 호남과 영남 양쪽에서 지금 영남 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특히 이제 부산 경남은 지금 거의 위기 상황에 몰린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만 남은 상황이고,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이 지금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은 발 붙일 언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최근 나타나는 이렇게 지지율들은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이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가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아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질 가능성은 조금 낮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국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바른정당으로서는 이해운 대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하고, 이게 어떤 바른정당이 조금 더 어떤 보수 정당에서로서의 가치나 어떤 그걸 높이는데 일조가 될 수 있겠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지지율 지표, 문 대통령이나 이제 정당 지지율 지표가 현재 인사청문회 전국이 어떻게 왜 형성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도 현재 전당대회가 7.3 전당대회가 지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보수 양당이다 이렇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아마 이해운 대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대표도 일단 보수 통합은 지금 현재는 일단 조금 먼 가지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의당도 지금 새로운 지도부를 위해서 지금 전당대회가 돼 있고, 국민의당은 또 8월 달에 정기국회 전에는 아마 새로운 지도부가 다 구성이 되는데, 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었을 때 과연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20대 국회의 어떤 이 필수라 이야기하는 협치가를 위한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그것이 아마 여러 가지 개헌이다 뭐다 과제가 남겨있는 우리 정치권이 좀 해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7, 8월 하반기 동안 우리 정치권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에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이 어떤 그게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